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6번째 역사는 왜 배울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역사를 제 기억에는 저는 이과였는데 고1 때까지 필수로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. 저는 7차 교육과정이었고 그 이후로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선정해야 된다. 그 이유는 국사를 제대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라는 그런 단순하면서 중요한 이유가 맞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까? 지금 성적표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제가 고1 때 국사 성적이 한 550명 중에 4등인가? 그랬어요. 근데 제가 원래부터 약간 역사책, 고구려 왕조 700년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근데 이 등수 자체가 7등이었나? 아무튼 10등 안에 들었었어요. 근데 이 등수가 그런 역사적 맥락 혹은 사건의 전후 관계나 그 사건이 일어난 계기,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몇 년도 1592년에 뭐가 일어났고 몇 년도 그리고 또 이유를 몰라요. 이유는 모르는데 세종대왕 때 그분이 뭐라 해야 돼? 신분제를 공고히 했다. 그냥 이게 오지선다에 그냥 찍게 나와요. 이런 문제들이.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의미 자체를 몰랐어요. 그때 당시에.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대요. 근데 교육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. 좀 난감하죠. 근데 사실 이거는 노비는 더 노비같이, 양반은 더 특권을 누리게, 이 얘기잖아요. 결국 과연 이분이 이런 포인트에서는 또 맞는 대왕이신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선생님하고 학생이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모든 역사 시간에 선생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온고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. 옛 것을 잘 익혀서 그거를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또 익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, 근데 옛 것을 익히는 방식이 너무 주먹구구예요. 병인양요가 몇 년인지, 신미양요가 몇 년인지, 또 뭐가 먼저인지 생각해보면 그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해요. 이 맥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. 신미양요가 먼저 일어났던 병인양요가 먼저 일어났던 안 중요해요. 제가 볼 때는 그 이름 자체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. 이름은 뭔가 대충 사건을 기억은 하는데 병인양요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그 문맥과 국제 정세와 한국의 조선의 분위기 이런 걸 정확히 기억하면 이런 단어 몰라도 돼요.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주는 깨달음은 없어요. 이 단어가 주는 깨달음은. 근데 결국 이거를 외웠냐 못 외웠냐가 굉장히 중요하죠. 또 서수정 교육이 강화된다 이러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. 통일신라의 한계, 의와 한계. 의는 어찌됐든 최초로 한반도에 있는 세 나라를 통일했다. 근데 한계는 외세의 힘을 가지고 와서 약간 반쪽짜리 통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. 그냥 외우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, 어찌됐든 우리가 조선에 관련된 사극도 많이 보고 또 아직 조선을 벗어난 지 100년 남짓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와 가장 가까운 왕조였는데 이 조선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냐 하면 제가 볼 때 거의 몰라요. 왜냐면 자꾸 미화가 돼요. 미화. 이 사극에서 보는 조선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낭만적이에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많이 다른데 대충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한 30에서 60%까지가 노비. 노비는 이름이 무슨 개똥이, 불알이
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못한 취급이에요. 인간보다도. 실제로 말이나 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도 하더라고요.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였을까 하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죠, 절대로. 사실 일본한테 지배를 당할 때도 전쟁 한 번 없이 나라를 뺏겼어요. 전쟁 한 번 없이. 싸우다 진 게 아니에요. 그 소리는 나라가 스스로 이미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.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냐는 거예요. 우리가 진짜로 개망난이었다. 그걸 알려줘야 앞으로 망나니가 안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망나니가 된 이유에 대해서 다 쉬쉬해요. 쉬쉬하고 어떻게든 좋은 거를 알려주려고 해요. 근데 제가 이제 현우진이라는 선생님 강의를 듣던 세대는 아니에요. 근데 기가 막히게 아직까지도 쇼츠 이런 걸 보면서 이 인터넷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트렌드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.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공부할 때 백날 아는 걸 해봐야 실력이 안 는다. 네가 공부할 때는 7개, 10개 중에 7개 정도는 모르는 걸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단어장 공부를 할 때 또 아는 거 몇 개, 모르는 거 몇 개 한 페이지 딱 펼쳤을 때 그 적절한 비율을 찾고 아는 게 있는 것도 중요하죠. 너무 모르는 것만 있으면 의욕이 떨어지는 거니까. 그렇지만 모르는 게 반드시 어느 정도 포션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. 이거랑 비슷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뭐 그 자기가 살았던 혹은 그 땅에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 너무 패배감만 갖는 것은 좋지 않죠. 공부할 의욕도 별로 안 생기고. 그러니까 적절히 국뽕을 섞기는 섞어야 되는데 이 비중이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은 비관적인 현실을 한 5에서 7 정도는 반드시 섞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처참했나를 제대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조선. 외적이 쳐들어올까봐 길도 없었대요. 마차가 다닐 길도 없고 다 흙바닥 비포장 도로였고 땔감 쓴다고 산은 다 민둥산, 산이 초록색이 아니었어요. 이후에 다 복원 사업을 한 거지만 하수도도 없고 길거리 다 똥이에요. 그 서양인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찍은 사진들 보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길바닥에 똥투성이에요. 똥투성이. 이런 현실을 나타내는 내용이 과연 국사교과서에 있냐 하면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살았는지, 왜 바깥 세상이 발전하고 강해지는 동안 우리는 처참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알려줘야 돼요.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건 제가 볼 때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 그럼 제가 볼 땐 물음표예요. 없어요. 왜냐면 그렇게 주먹구구식 암기는 어차피 휘발해서 사라져요. 그래서 역사를 배우야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제일 잘못 배운 것 같아요. 역사를 보면 뭐 공무원 시험, 수능 시험 대개가 다 암기거든요. 그냥 그 암기 안 해도 돼요. 제가 볼 때는 그럴 거면은 국사를 반드시 배워야 될 이유도 없고 도움도 안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교육계에서 실패했다고 봐야죠. 계속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자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국사 교육을 저는 직접 해줘야 된다고 봐요. 직접. 암기를 배제하고 그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 이런 걸 좀 토론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